양산부산대교병원 호흡기내과에서 폐이식팀을 맡고 있는 조우현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외래 진료를 오셔가지고 하는 생각들, 좀 막막한 느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외래 진료실에서 묻지 못했던 그런 궁금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조금은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내용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용어를 정리하면요. 이제 폐이식 수술이라는 것은 병든 폐가 기능을 완전히 소실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교체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혜자는 이제 폐이식 받는 환자를 말합니다. 공여자나 기증자는 이제 폐를 기증해 주시는 뇌사자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2003년에 제가 사실 전공의하던 시절인데요. 완전한 사랑이라는 이 드라마에 김희애 씨가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로 연기를 하면서 이제 시한부 환자 역할을 맡아서 이제 굉장히 연기를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호흡기 선생님들이 이제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드라마를 많이 빌려서 설명을 하시고요.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폐이식이라는 것이 이제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한부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이 박소담 배우는 2016년에 드라마에서 폐이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10년간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해서 드라마를 준비를 통해서 해봤습니다. 보여줄 수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2003년도 예. 교수님께서 전문의 시절 때까지만 해도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다라고 하면은 나 시한부구나라고 생각을 예.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폐이식이라는 어떤 선택권이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이제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들한테도 마지막으로 치료를 해볼 수 있는 어떤 치료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인식 자체가 바뀌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그래프에 보이시는 것처럼 폐이식 건수 자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부터는 1년에 한 150건 이상의 폐이식이 국내에서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환자들이 폐이식을 하고자 대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여자 폐에 비해서 대기자 수가 많은 것들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어서 이식 받는 데까지 시간이 좀 길어지는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환자분들이 이제 걱정하고 막막해하는 부분들을 제가 대신 이렇게 준비를 조금 해봤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답변을 하면서 이제 궁금한 점들을 조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진짜 내가 폐이식이 필요한가요? 하는 질문이고요. 일단은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느냐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병들이 있다고 하면 마지막에는 내가 폐이식을 생각해야 되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제가 이제 두꺼운 글씨로 해놓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나 이제 폐동맥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치료했는데도 이 치료의 반응이 잘 좋지 않거나 계속 나빠져서 숨이 많이 차는 상태가 되면 폐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가 없기 때문에 특히 더 이런 분들은 마지막에는 폐이식을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이런 병들에서는 폐이식 자체가 생존 이득이 더 있다라고 100%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삶의 질이 너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폐이식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처럼 일상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 약을 많이 드시는데도 산소가 필요하거나 숨이 차서 이제 아무 활동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상태가 되면 폐이식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뚜렷하게 생명 연장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수술을 했을 때 그 위험을 상회할 만큼 이식에 이득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삶의 질이 개선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이식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다들 그러면 내가 이런 앞에 말씀드린 이런 병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면 언제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환자들의 활동 정도에 대한 지표들이 있는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평지를 걷는데도 내가 숨이 차서 쉬었다가 가고 하는 상황이 되면 이런 병이 있는 분들은 이제 치료를 하고 있지만은 이식을 상담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식 상담을 미리 받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식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식을 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제 몸 상태가 이제 이렇게 나빠지면 이제 대기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 드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숨이 차서 머리 감기가 힘들어서 이제 가족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거나 숨이 차서 이제 가정용 산소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외출이 어렵거나 그리고 이제 숨이 차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서 체중이 자꾸 빠집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이식 대기자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자 등록을 한다고 바로 이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 평균적으로 한 8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평균이 이렇다는 말은 이것보다 더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렇게 대기 기간이 길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상담을 받을 그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때 상담을 하고 바로 대기자로 등록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대기자 등록을 하는 과정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식 상담 시기에 이제 상담하는 이식 담당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지금은 상담을 하고 바로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하면 바로 대기자 등록을 할 거고요. 네. 질환의 특성상 언젠가는 이식을 생각해야 될 뿐이지만 아직은 약물 치료에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당장 대기자 등록은 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하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몸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기자 등록을 하는 시기를 조율하게 됩니다. 그것도 우선도에 따라서 해야 네. 되는 거겠네요. 예, 대기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식 순서가 빨라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이제 대기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기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것까지는 알았다고 하면 이제 어디에서 이식을 해야 될까요? 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고 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참 묻기도 어렵습니다. 큰 수술이니까 네. 환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선생님들한테 면담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수고를 조금 덜고자 제가 이제 병원을 정하는 기준을 몇 가지 이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잘 아는 병원이 중요합니다. 폐 이식 수술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내과적 상황도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폐 이외의 다른 어떤 내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충분히 잘 해줄 수 있고 잘 알고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이왕이면 본인이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폐이식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병원에서 이식 받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이식 경험이 풍부한 병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식 경험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이식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인력이랑 그다음 시스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식 경험이 풍부한 병원을 권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가까운 병원입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식 대기 중에 그리고 이식 후에 악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오셔야 되는데 환자들이 이제 주저하다가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곰곰이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이식 대기자 환자들이 이제 재택산소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재택산소하는 장비가 바퀴가 달려서 끌고 다녀야 될 정도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는 간이 이제 이동용 산소기를 이용하는데 이제 이거 배터리가 한 3시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분들이 제 외래 오실 때도 이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들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숨이 차신 분을 이제 보호자가 같이 이제 네. 내원을 하시면서 혼자서 이거를 다 들고 오시기는 굉장히 힘들죠. 어렵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멀리 있는 경우에 환자가 병원을 찾을 때 심리적인 어떤 저항감이나 아니면 이제 문턱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병원에 있다면 아무래도 환자들이 그런 마음을 빨리 이제 먹기 좋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운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재활 프로그램이 수술 후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병원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의료진하고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이 잘 된 병원일수록 본인도 치료를 마음 놓고 할 수 받을 있을 것 있고요. 같습니다.